자, 드디어 하트 시그널 5를 둘러싼 그 무겁고 기괴한 공기 속에서 제작진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사 문구 자체는 늘 그렇듯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명확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최초 폭로글의 타임라인을 유추해본 대중들은 단 한 사람, 정규리 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왜 제작진은 하필 9회차 본방송을 고작 1시간 앞둔 시점에서야 이 긴급 기사를 쏟아내듯 발표했을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 분량을 축소하도록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그 짧은 문장 이면에는 단순히 출연자 한 명의 사생활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한 내부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제작진은 일간 스포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현재 일부 출연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현 상황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문구가 아주 묘합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출연진의 방송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방송가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분량을 조절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프로그램의 서사를 파괴하더라도 더 이상 이 출연자를 화면에 담아낼 수 없다는 절박한 선언이자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무언가를 감지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화면 속 그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묘한 이질감이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리얼리티 특유의 풋풋한 설렘이라기엔 무언가 과도하게 노련하고 카메라의 앵글을 완벽하게 의식하는 듯한 서늘한 정적. 남성 출연자들과 마주 앉아 웃고 있으면서도 정작 눈동자는 그 누구에게도 정착하지 못한 채 허공을 겉돌던 그 찰나의 순간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몰입의 부재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거대한 파국을 앞둔 인간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위태로운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터져나온 불륜 의혹과 상관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 계류 사실은 대한민국 연예 예능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징글징글한 반전이었습니다. 온라인을 발칵 뒤집어 놓은 CCTV 캡처 한 장과 폭로글. 아이가 있는 기혼 남성과 동거를 지속하며 촬영장인 시그널 하우스로 출근하는 척 연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순간 우리가 소비하던 그 아름다운 낭만은 순식간에 저열한 기만극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사태를 마주한 하트 시그널 5 제작진과 정규리 씨 본인,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복 브랜드 신서울의 신준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기괴한 침묵과 막후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제작진은 표면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방송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문을 9회차 방영 직전에 긴급하게 내놓았지만 그 행보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분량 축소나 편집의 문제를 넘어선 손절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정규리 씨의 최소 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방송가 내부에서는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 제작진은 그토록 공들여 메인 주인공으로 키웠던 정규리 씨를 이토록 차갑게 밀어내려 하는 걸까요? 왜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라는 방패 뒤로 숨지 못하고 전례 없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륜녀가 방송에 나왔다는 대중적 분노를 넘어 방송국과 거대 자본, 그리고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다 부서졌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논란이 터진 직후 정규리 씨가 선택한 기괴한 행보입니다.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미스코리아 출신의 촉망받는 디렉터라면 즉각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 대응을 선언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폐쇄하고 완벽한 잠적을 선택했습니다. 사과문도 해명문도 없는 이 기묘한 잠수를 두고 많은 시청자들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 아니냐 라며 혀를 찼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더 서늘합니다. 현재 그녀가 직면한 상관자 소송의 피고인이라는 위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외부에 어설픈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덫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자니 방송 위약벌과 사회적 매장이 두렵고 부인하자니 상대 측이 쥐고 있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 위증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죠.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폰을 꺼둔 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우는 도피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방영된 9화차를 본 시청자들은 온몸에 돋는 소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장 전체 서사를 붕괴시킬 수 없어
통편집 대신 분량을 대폭 축소하는 고육지책을 택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가위질된 편집, 틈새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쎄했습니다. 화면 속 정규리 씨가 남성 출연자와 영화를 보고 나오며 뜬금없이 흘린 눈물, 그리고 울면 안 돼, 난 강하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잡던 대목은 이제 전 국민의 비웃음과 의구심을 사는 기괴한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선택한 데이트 추천 도서가 다름 아닌 헤어질 결심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소름 돋는 심리적 유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설렘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이미 목을 조여오는 파국과 불륜 남성과의 끈적한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 진짜 헤어질 결심 앞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 붕괴를 일으키고 있었던 걸까요? 가식으로 무장한 카메라 앞에서도 간간히 터져나오던 그 부자연스러운 감정의 과잉은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방송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균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파문이 시그널 하우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넘어 현실의 거대 비즈니스 생태계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규리 씨가 불륜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매개로 단 2년 만에 페이 알바에서 부대표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 한복 브랜드 신서울, 그리고 그 회사의 수장인 신준영 대표의 존재는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신서울은 단순한 동네 옷가게가 아닙니다. 톱배우 김태리 씨와의 협업을 통해 뉴욕 타임스퀘어와 파리 전광판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브랜드이자 전 세계 빌보드 차트를 휩쓴 K 애니메이션 대작의 메가 히트 흐름을 타고 글로벌 자본의 전폭적인 투자를 유치하던 그야말로 K컬처의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타임스퀘어 성탄절 전광판에 대형 화보를 띄우며 세계화를 부르짖던 촉망받는 청년 사업가 신준영 대표가 대체 무슨 대담한 생각으로 자신의 내연녀이자 상관소송의 피고인 정규리 씨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연예 예능에 내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대중들은 더 이상 화면 속 편집된 이미지에 순종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중의 철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불륜 논란이 기사화되자마자 신서울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는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고, 이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에 거대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통의 미와 기품을 대변해야 할 K 한복 브랜드의 핵심 인사들이 실상은 타인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고 갓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은 부도덕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신서울의 가치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재 백화점과 온오프라인 편집숍들의 퇴점 압박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의 계약 파기 통보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수십억 규모의 글로벌 투자 논의는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 역시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투자금 조기 상환을 요구하며 신서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계 무대를 꿈꾸던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가 두 남녀의 빗나간 사욕과 부정한 관계 때문에 완벽하게 무산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채널A와 하트시그널 O 제작진입니다. 방송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 제작진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배신감과 공포에 가깝습니다.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생명은 대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출연자들이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순수한 진정성입니다.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이 정말로 사랑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입주했다고 믿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광고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력이 밤을 새워가며 마스터본을 재편집하고 자막과 CG를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금전적 손실은 고스란히 제작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출연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 및 사회적 무리 야기 시 배상 책임 조항을 근거로 제작진이 최소 1억 원 이상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사기극 때문에 프로그램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되었고 불필요한 추가 제작비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이 기만극의 끝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완벽하게 매장당할 것인가 하는 가장 처절한 몰락의 기록을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정규리 씨와 신준영 대표의 다음 행보가, 그리고 숨가쁘게 가위질을 해대고 있는 제작진의 편집실 불빛이 오늘 밤 유난히 시리도록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